네, 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이제 최종 점검 시간이죠. 그래서 마지막 강의죠. 그래서 우리 1회차인데 요거 최종 정리 4회차 끝나면 이제 학원들 모의고사들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리했던 것들, 중요했던 내용들 싹 정리하시고 한 달 동안, 그죠? 정리하시면 뭐죠? 바로 1차 시험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2월 3일 날 제가 지금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뭐 거의 2달 남았죠. 근데 체중 정리 한 달 하고 그 다음 한 달 모의고사 보고 혼자 정리하면 이제 시간이 거의 그죠?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월 3일, 2월 초, 그 다음에 3월, 그 다음에 대망의 이제 4월 6일 시험이죠. 1차 시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차 시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기본서를 가지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혹시 기본서 없으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핵심 정리 자료를 이렇게 프린트 보시면은 오늘 문제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프린트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나 아니면 이 기본서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중요하다고 이제 쭉 정리했던 거 별표들 있죠. 그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2월에는 모든 과목이 아마 그럴 거예요. 다 지금 최종 정리 시간이고 뭐 특수 프린트나 아니면 아마 모의고사 문제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각 과목별 우리 핵심 정리 뭐 서브나 아니면 기본서 한 권, 즉 단거나 교재가 있어야 돼. 단거나 교재. 요거를 한 3번 이상은 보고 가셔야 돼요. 시험장 가시거나 한 3번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님마다 조금 스타일은 다 다른데 문제를 최종 정리를 문제로 나가시는 분 있고 저처럼 요약집이랑 문제를 같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스타일은 다른데 어쨌든 좀 중요하다고 보이는 문제 있잖아요. 한 200문제 정도? 이렇게 뽑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출 그 전 단계에선 기출을 나갔잖아요. 그래서 기출 강의에서 우리가 별표를 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좀 자주 틀리는 유형이 있다. 그런 것들 있죠. 해가지고 한 200문제 정도 모으셔가지고 요약집이랑 문제랑 그거를 거의 이제 2월 내내 계속 돌리는 거죠.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 있죠. 기출은 한 3개년 정도.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때 혹시 오답 노트 만드신 분들은 오답 노트까지 요 정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드린 문제랑 그 다음에 학원 모의고사 문제 있죠. 모의고사 교수님들이 그죠? 강사님들이 그냥 대충 내는 게 아니거든요. 왠지 나올 것 같은 거 그죠? 올해 시험에 왠지 나올 것 같은 거를 엄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 모의고사들 모으시고 그 다음에 제 거 최종 정리 문제 그거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풀어보시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이제 강간법은 이제 70점 이렇게 목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는 요것만 하셔도 정신없을 거예요. 또 2월에 뭐가 있죠? 2월에 뭐가 껴있죠? 설 연휴가 껴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수험생일 때 설 연휴 때 저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설날 당일에는 제가 다니던 이제 독서실이 문을 안 열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못 갔지만 그때는 그냥 문 여는 카페 같은 데 가서 그냥 오후에 한 5시간 정도 공부하고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공부를 하실 분들은 만약에 공부를 하실 분들은 한 반나절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설날 당일에. 근데 설날 전후 앞뒤로 해서는 뭐 스터디 카페나 도서관은 열기 때문에 보통 열죠. 그래서 그때는 평상시대로 공부하시고 반나절은 좀 쉬시고 뭐 이렇게 공부하셔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제사를 지낸다. 우리 집 제사 지나서 못한다 하시면 그냥 그때는 그냥 마음 놓고 푹 쉬시고 대신 돌아오셔서 조금 더 빡세게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2월에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고 내가 시험장에 갈 때 뭘 가방에 싸들고 갈 것인가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돼요. 가방에 이거 문제지 그 다음에 기본서 다 못 넣고 다니잖아요. 그죠? 다 못 넣고 가요. 그죠? 5과목 그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꼭 그 쉬는 시간에 볼 자료를 만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서브를 뭐 포스트잇을 붙여놓는다든가 그죠? 그래서 섹션을 붙여놔가지고 내가 여기는 이 파트는 좀 약했다 하면은 그 파트로 가서 잠깐 뭐 10분 정도 한번 보고 들어가거나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월은 이렇게 하시고요. 2월이 끝나면 아마 그죠? 단과가 끝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 계신 다른 강사님들도 2월이 이제 종강이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면
이때는 요 공부했던 거를 당연히 반복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때는 제가 선택과 집중이 뭐냐면은 안 되는 거는 굳이 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저희 강간법에서 건축법이랑 동체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그냥 찍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니면은 내가 나올 만한 것만 논점만 추려서 공부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내가 동체법이 안 돼. 그죠? 그 다음에 그 건축법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사실 그거는 버리고 나머지를 확실하게 잡는 게 낫거든요. 왜? 저희 시험 100점 맞는 시험 아니죠. 그리고 저희 시험 뭐 상위 200등 안에만 들어야지 붙는 시험 아니죠. 지금 1차 시험은 우리가 평균 60점만 넘고 그냥 꽈락만 없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 못하겠다. 회계도 그래요. 회계도 막 내가 안 되는 걸 막 굳이 잡아가지고 되는 것까지 다 미끄러질 필요가 없고 이때는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3월에는 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다 버릴 수는 없어요. 그죠? 40문제 내가 다 그죠? 포기를 할 수는 없고 정말 내가 너무 약하고 잘 공부를 해도 시험장 가서 오히려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밑에 문제를 더 못 풀 수 있는 정도의 급이다. 그러면 그냥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버릴 것과 그 다음에 챙길 것을 이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지금은 전범위 다 돌리시고 2월까지는 3월 가서는 아 내가 정말 맞출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 더 추천하면은 3월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한 시험 일주일 정도는 똑같이 그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기 전에 그죠? 시험장 가시기 전에 뭐 아침에 내가 7시에 일어난다 하면은 3월에 계속 7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어 뭐 복용하는 뭐 약물이 있다. 그죠? 뭐 비타민제가 있다 하면은 그것도 실제 시험 시간에 언제 먹을 건지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하셔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그 시험장 당일날 컨디션이 좋은 것도 실력이에요. 그래서 그 전부터 한 달 전부터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뭘 간식을 어떤 걸 먹을지 뭐 초콜릿을 먹을지 아니면 단백질 바를 먹을지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제 3월에 다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2월은 약간 전범위 돌리면서 이제 실험적인 걸 하시고 3월에는 정말 이제 시험장 그 4월 6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잠도 뭐 내가 전날에 11시에 잘 거야. 그럼 11시에 계속 자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괜히 이때 내가 한 번에 다 외우겠다 하면서 밤을 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거 좀 비추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밤을 새가지고 막 할 거면 사실은 뭐 대학교 중간 기말고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저희는 범위가 넓잖아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3월에는 계속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장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럼 시험 붙었어. 그럼 시험 붙으면은 놀면 돼요. 그죠? 이거 가채점 해보시고 하루는 놀면 돼요. 그 다음에 일요일까지 쉬시면 돼요. 그래서 주말은 쉬시고 그 다음부터 보통 월요일부터 다시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주말은 쉬시고 그 다음에 2차 시험을 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1차 시험이 끝나면 이제 2차 시험 과목들이 개강하고 뭐 무료특강하고 설명회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4월 한 중순쯤 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빡세게 다시 2차 공부를 하셔서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동차도 한번 도전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유예를 준비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생동차 준비하신 분들은 사실은 이미 미리 뭐죠? 이때 9월, 10월부터 기본 강의를 다 들어놨었어요. 그죠? 2차 강의를 들어놨었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면은 지금 1차에 집중을 하시고 지금은 사실 뭐 2월, 3월 뭐 어떤 사람 1차 시험 한 달 컷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의 베이스를 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중개사를 이미 합격한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한 3과목은 먹고 들어간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또는 난 회계학이나 아니면 뭐 경제학 전공이다. 그래서 그냥 굳이 공부를 안 해도 그때 베이스가 있어서 그냥 공부 안 해도 뭐 60점, 70점, 80점 이렇게 맞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면은 보통은 3달 이상은 걸려요. 그죠? 아무리 못해도. 사실 3달 이상도 더 걸릴 수 있어요. 사실 6개월 정도로 잡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지금 내가 막 1차를 공부했다. 한두 달밖에 안 됐다. 지금 2월 시점인데 올해부터 공부를 했다 하시면은 사실 2차보다는 1차에 딱 집중하셔서 1차 붙으시고 그 다음에 2차 커리를 쭉 따라서 내년 유예를 준비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다. 내가 9월부터 만약에 9월이나 뭐 작년 여름부터 내가 준비를 해서 1차만 준비한 시간이 그래서 2차도 같이 했다 하신 분들은 이때 전력을 다해서 2차를 암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시험장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장 들어가셔서 최선을 보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고 오시면 가끔 붙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100% 붙는다는 보장은 못해요. 생동차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 그래서 이제 붙는 분들이 있고 만약 안 됐더라도 이분들은 베이스가 이제 채워졌으니까 그 다음 연도 2년차 이후에 이제 붙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1차를 좀 이제 심도 있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우리가 기본 강의나 문제풀이 강의 요 과정 때는 핵심 요약이나 이때는 제가 1차를 하면서 2차 비중을 같이 썼어요. 그래서 1차 하면서 2차는 얼마나 해야 될지, 그 다음에 1차 하면서 2차 공부 무슨 과목을 더 많이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제 2차 과목 얘기 안 하고 1차 시험 끝나고 2차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다 지금 2월, 3월은 1차만 집중해도 괜찮다. 특히 우리 생동차 말고 3년차 동차 있어요. 이미 이렇게 한번 패턴 도시고 3년차에 이제 1차, 2차 붙는 분들, 그분들은 2차를 같이 하시는 게 맞죠. 왜냐면 한 바퀴 다 돌아봤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뭐 알아서 잘해요. 왜냐면 1차를 한번 붙어본 경험이 있으시니까 1차를 한번 붙은 경험이 있으면 웬만해서 잘 안 떨어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논외로 치고 이제 우리 처음 공부하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료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우리 핵심 요약 자료 요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기본서 계속 따라오신 분들은 요걸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요거 다 외우고 가시면 70점 받아요.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보시면 문제풀이 있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통 이제 수업 전에 30분을 드릴 거예요. 30분 앞으로 계속.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체크하시면서 풀어보시고 답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랑 핵심 요약 정리 이렇게 한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핵심 요약 정리 자료를 한번 펴볼게요. 1쪽을 펴시면은 우리 항상 하던 거 목적 정의가 있죠. 그래서 핵심 이 최종 정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안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할 거예요. 왜냐면 4회밖에 안 하고 문제도 같이 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설명을 드릴 거라서 우리가 체크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 이거 내용 이해 못 하겠는데 이러면 이제 기본 이론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문제도 풀고 이론도 정리해보고 기본 이론도 내용도 다 정리한 상태에서 마지막 정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강의는 이미 쭉 제 커리를 처음부터 다 따라오신 분들, 그죠? 그거 마지막 정리하는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쪽에 보시면은 자, 우리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가 있죠. 정의의 별 3개. 그래서 우리 국토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일단 우리 도시계획 체계가 중요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광역도시계획 있죠. 거기 보시면은 광역의 포인트가 있죠. 광역이 뭐였어요? 이제 둘 이상이었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랑 미주시계획 장기 발전 방향 체크.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 여기다 체크하시고요. 자, 도시군계획은요. 두 줄 내려오시면요. 미주실게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은 기본이랑 관리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기본 관리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관리 계획은 뭐예요? 마찬가지로 밑줄로 기본적인 공간 구조, 장기 발전 방향 체크.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오시면요. 뭐에 지침이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지침이 된다. 그래서 우리 하위 계획은 뭐예요? 상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이런 것들도 배웠었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 별 5개 할게요. 너무너무 자주 나오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또 우리가 행정계획. 우리가 옛날에 기본 이론 할 때 하면서 자, 이 계획은요. 행정계획의 파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행정계획들 이제 우리 성질을 이제 나눌 때 자, 기본이면은 사실 뭐였어요? 우리 추상적인 밑그림, 장기 발전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이었다. 근데 관리는 뭐예요? 내가 널 관리해 줄게. 이러면 기분 좋다, 나쁘다? 아, 나쁘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사실은 뭐예요? 국민의 권익을 구속을 한다.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은 뭐라고 했죠? 그죠? 처분성이 있다고 했어요. 판례가 처분성이 있다. 그래서 처분이 뭐예요? 지금 이런 거 물어보시면 안 되죠? 처분성이 있다. 처분성이 있으면 뭐예요? 나중에 쟁송으로 다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정리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본과 관리계획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리계획 종류가 특히 중요하죠. 여기다 별 5개 하셨죠? 자, 보시면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게 우리가 두 음도 땄어요. 뭘 땄죠? 앞에 용.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그리고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죠? 물론 개도시수, 요거 외울 땐 개도시수 이렇게 외우시는데 앞에 뭘 따요? 용계.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도 기정. 그 다음에 도시개발의 도.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의 지.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고의 입. 그래서 용계, 기도지. 요거 외우자고 했어요. 용계, 기도지. 제일 기본적인 건데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배웠죠. 그죠? 기억나세요? 하나하나.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은요, 뭐였어요? 지구 단위는 전부예요? 아니면 일부요? 일부죠. 블록이었죠. 그래서 일부 체크. 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뭐였어요? 우리 토지의 이용 체크하시고요.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체크할게요. 자, 성장 관리 계획은 뭐였어요? 난개발 방지. 그죠? 너무 몰린다. 그래서 이걸 뭐 한다? 난개발 방지. 그 다음에 개발, 계획적인 개발. 자, 기반시설은 뭐였죠? 여기까지 학원 오는데, 그죠? 여기까지 학원 오는데 필요했던 것들, 그죠? 도로, 일단, 그죠? 땅을 밟고 왔겠죠? 날아오지 않았죠? 날라서 오지 않았죠? 철도, 항만, 공항, 주차 등 교통시설 체크. 그 다음에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그 다음에 끝에 볼게요. 유통, 공급시설. 그리고 넘겨볼게요. 라에 보시면은 우리 문화체육시설, 그 다음에 방제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 그래서 이런 종류들도 다 외웠습니다. 자, 도시군, 자, 계획의 동글뱅이 할게요. 계획. 도시군 계획시설 동글뱅이. 계획시설.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관리계획이랑 도시군 계획시설이랑 요거 구분하자고 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 광역시설은 광역이 뭐가 들어가 있다? 안에 둘 이상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가나에 둘 이상 체크. 자, 공동구부터 해서 11호까지 읽어보시면 되고, 13호까지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 14호 국가계획은 뭐예요? 제일 최상위 계획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중앙행정기관의 법률에 따라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중 이제 규정한 사항이나 군 관리기구 결정한 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자, 그다음에 용도지구, 지구, 구역을 묶어서 별 3개 할게요. 물론 우리가 이제 다시 가면은 또 세부 정의를 배우지만 지금 정의를 쭉 정리한 거죠. 용도지역. 보시면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밑줄칠게요. 자, 용도지역은 뭐만 있다? 하나만 있다. 자, 중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밑줄칠게요.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그래서 용도지역은 뭐가 제일 좋았다? 서로 용도지역이 중복되지 않았다. 그럼 지구구역은요? 될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지구는 그런 말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 강화 완화 체크하시고요. 용도구역도 강화 완화 체크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15, 16, 17은 다시 또 뭐죠? 세부적인 내용을 보게 될 거다. 네, 마찬가지 18, 19호도요. 개발 밀도 관리고요. 밑줄칠게요. 기반시설 부족 예상. 그 다음에 한 줄 내려오시면 여기는 강화만 있죠. 강화 동글뱅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마찬가지로 한 줄 두 번째 줄 보시면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용지 확보해서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쭉 뺐어요. 그래서 정의도 한 문제씩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 정의 잘 체크하시고, 물론 그 정의가 나온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챕터로 들어가죠. 그래서 넘기면 하나하나 챕터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도시군 계획. 그래서 보시면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우리 5쪽에 무슨 지정 이런 부분들 있죠. 그래서 지정 수립권자가 누구고 절차가 뭐고 이런 것도 이제 쭉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분만 쉬었다가 우리 핵심 정리 쭉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문제 풀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